오늘은 한국 가전을 대표하는 기업 LG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 All about IT Gadget Soul. LG전자의 사업부들 중 상단의 4개의 사업부들의 연도별 매출을 정리해보면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죠. 생활가전을 생산하는 H&A 사업부의 매출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HE 사업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상 매출만을 따로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VC 사업부의 매출인데요.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죠. 이번에는 투자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매출 규모와는 다르게 VC 사업부의 투자 규모는 H&A 사업부와 견줄만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2018년 예상 투자액은 무려 1조 6천여억 원까지 증가하는데요. 이 엄청난 투자 금액의 배경에는 오스트리아의 전장 부품 업체 GKW의 인수가 있습니다. LG는 그룹 차원에서 GKW를 약 11억 유로에 인수하였는데요. 최하위권의 매출 규모를 가진 사업부에 투자된 1조 6천여억 원의 투자 금액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바로 이곳이 LG전자 중장기 전략의 핵심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LG전자는 전장 사업을 일찌감치 미래 동력으로 선정하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번 GKW의 인수를 통해 이와 같은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는데요. GKW는 2017년 기준 약 1조 6천여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률은 8%대로 1,300억 내외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인수를 현재 4조 원 규모의 VC 사업부 매출이 2020년에는 10조 원 정도까지 외형이 확장된다는 부분에서 이번 M&A의 의의를 찾는 해석들이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이번 GKW의 인수는 즉각적인 외형의 증대가 얼마냐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번 M&A의 대상이 된 GKW를 살펴보면 핵심 키워드로 헤드램프와 프리미엄이라는 두 단어를 도출해 볼 수 있는데요. 전장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 자율차 시장에 있고 완전 자율주행차의 핵심은 플랫폼의 완성도와 안정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에게 제공되는 이미지의 양과 질은 이 부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겠죠. 완전 자율 주행차 시대의 자동차의 헤드램프는 카메라 모듈과 함께 전체 시스템의 눈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기능들이 요구되는 더욱더 높은 단가의 핵심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GKW의 브랜드 포지셔닝이 되겠는데요. 시장에서 완전 자율 주행차는 당연히 프리미엄 세그멘트에서부터 도입이 되겠죠. GKW가 보유한 공급망의 면면을 살펴보면 완전 자율주행차 도입기에는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초기 수요 확보, 그리고 이어지게 될 확산기에는 매스 시장 공략을 통한 점유율 확대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전략들이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LG화학,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하우시스, CNS 등의 계열사와의 시너지도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다만 올해 실적을 두고 벌써부터 증권가 일각에서는 이번 M&A에 대해 평가를 내리려는 시도가 있기도 한데요. 이 전체적인 내용들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제 VC 사업부를 넘어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눈 프리미엄 선점, 엔트리 확산, 이 방향성의 전략은 이 두 개의 LG전자를 대표하는 사업부들이 IoT 시대를 준비하는 전략으로서도 유의미한 전략 방향이 되겠죠. 현재 규모 면에서 LG전자의 가장 큰 사업부인 HE나 H&A 사업부에서도 역시 이러한 전략들이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부터 빌트인 제품군에서 간혹 쓰이던 이 이름, 후에는 스마트폰에서 쓰이다가 CES 2016에서는 LG의 프리미엄 가전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제정이 되었죠. 해당 브랜딩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주 성공적인 마케팅 사료 중 하나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는데요. 올해는 여기에 오브제가 가세하였습니다. 단순히 프리미엄이란 단어를 제안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전 사업부들은 LG전자를 떠받치는 든든한 캐시카우이자 궁극적으로는 LG가 제안하게 될 IoT 플랫폼의 모체가 되겠죠. 이렇게 IoT 시대를 준비하는 LG의 큰 그림은 이미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LG가 맞춰야 할 남은 몇 개의 퍼즐 중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이 전장 사업이 계획대로 규모를 갖추어 나간다면 IoT 시대를 대비하는 LG전자의 큰 그림이 완성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부분, 모두가 다 공감하는 MC 사업부의 적자 규모 축소가 되겠죠. 그래도 그 적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들이 들리는데요. 하지만 그 내용들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성장은 없는 그야말로 실적 개선에 아직은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접근도 의미 있는 처방이 되겠지만 LG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MC 사업부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불거진 LG U+ 문제와 함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목표는 IoT 시대에 이르러 가전, 전장과의 시너지 극대화가 되겠는데요. 따라서 충성 고객층의 확보에 앞으로의 전략의 방향성이 맞춰져야겠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점유율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수적인 목표와 비용 절감을 통한 실적 개선은 단기적인 일회성 전략으로 그쳐야겠죠. 앞선 에피소드들을 통해 여러 번 언급했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배터리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LG전자의 펀더멘털 그리고 LG를 이루는 이 모든 계열사들과 함께 전장과 IoT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이 가전업계의 변화 흐름을 함께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스마트폰 사업은 LG에게 유효한 카드이고 스마트폰 사업을 함께 가져가는 LG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IoT 시대에 훨씬 매력적인 기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멋진 반전을 다시 한번 이루어냈으면 한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가끔 가젯소울을 두고 특정 기업을 옹호하는 그런 채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사실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개의 특정 브랜드는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저같이 이런 유튜브 채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께는 그런 관점에서만 이해되는 이 이야기들이 가전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겨우 몇 개 남은 가전기업들에 대한 추억과 애정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가장 기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은 새로운 기술들을 선보이는 좋은 기업들이 계속해 등장하는 것이겠죠.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리 대단치는 않더라도 가젯소울 채널이 미약하게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얘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